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이분은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조합원입니다. 이런 자격증은 보통 그 사측에서 돈 많이 주고 이렇게 고용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조합원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00명밖에 없어서 이과, 문과, 이과 할 때 이과의 사법고시라고 불리는 이거를 합격한 동지입니다. 경기도건설지부 우리 함경식 사무국장 동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노동안전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기술사 함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부실시공 관련된 전문가 발언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앞에 우리 펌프카 우리 조합원님이나 타설 조합원이나 여러분들이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술사 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건축과나 토목과를 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목수철근으로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여기 보니까 깃발 보니까 타워 우리 조합원님도 오셨더라고요. 타워 기사 생활도 한 13년 했습니다. 합의 한 27년, 8년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있으면서 느꼈던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순살자이 물갈비 아파트 여러 가지 많이 요즘에 뜨겁습니다. 철근이 왜 빠질까요? 철근은 공학적으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을 넣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물류센터 현장에서 원청사가 P로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당연히 하중을 받으니까 지하에 있는 기둥은 20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1층에 올라가고 2층에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철근이 덜 들어가도 하중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16개가 들어가 있다고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서 20개 들어가야 될 주철근이, 기둥철근이 16개 들어갔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연사분들이 얘기했듯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절대 공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색다른 지점으로 지금의 현상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 1월 달에 화정동에 있는 아이파크가 왜 무너졌나요? 안전 불감증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얘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재령 28일이라고 하는 시공이나 안전을 공부한 사람들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28일 동안 동바리를 받쳐줘야 제대로 된 강도가 나온다는 우리나라 표준 시방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월달 영하의 날씨에도 5일 공정, 6일 공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건물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요즘 알폼 많이 씁니다. 알폼에 동바리 세트를 보통 현장에서 3세트 씁니다. 3세트. 28일 동안 동바리를 받쳐놔야 되는데 5일 공정으로 3세트를 쓰면 실전은 며칠을 받쳐놓는 건가요? 15일을 받쳐놓는 거죠. 나머지 13일은 어디 갔나요? 근데 이게 비단 현대산업개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최근에 제가 JTBC에 인터뷰한 내용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현장 원청 사무실 간이 건물 앞에 화단 경계석으로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콘크리트를 10cm, 30cm씩 다져가지고 시편을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일축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데요. 그 재밌는 일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28일 후에 이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당연히 이 시편을 만드는 거, 굳히는 장소가 현장에서 굳혀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처음에는 갖다 놓다가 그 다음날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옵니다. 고온과 다습을 거기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검사를 하면 강도가 충분히 나오겠죠. 그런데 좀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자본의 탐욕과 감리와 발주처의 여러 구성원들이 서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기술자로서의 양심에 비춰서 건설 현장의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근을 2층 도면을 가지고 1층에다가 기동철근 4개나 빠뜨리고 시공한 그 노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적으로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도면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절대 그렇게 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 현장의 철근공의 고용구조가 매일매일 로타리 형식으로 그 현장의 도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 것도 있죠. 또 하나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과연 정부에서 건설사에서 시공 품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관리와 투자와 기능 훈련을 하고 있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질 리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에 대한 기능에 대한 관리와 그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정부에서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기능인 등급제라는 것을 준비하고 승급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그동안 무척이나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의 부실시공 사태를 보면서 구조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공기 문제와 물량 하도급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직접 시공하고 있는 기능인에 대한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이 기능인 등급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어깨너머로 배우는 기능이 아니라 국가에서 검증하고 교육시키고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기능인을 육성, 단련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시공, 부실 시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평생 돈 모아서 수도권에서 적게는 6, 7억, 많게는 10억, 20억 평생 한번 살까 말까 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의 민주적인 제대로 된 정상화가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파수꾼이 돼서 제대로 된 건설 현장 정상화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한별식 동료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호 외쳐